대대적인 인간 폭격을 엄청난 종이 한 장이 날라오죠. 지금 종합부동산세. 야, 거의 더블로 올해 뜨는 거예요. 더블로. 안녕하세요. 부동산 좀 아는 남자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날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대적인 인간 폭격을 내립니다. 엄청난 규제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 공시가격 현시화율에 대한 발표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의 공시가격이 현재 그 시세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시세 80%까지 끌어올리면서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 더 강한 보유세라든지 세금 부담을 주면서 이제 견제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0년도 공시가격이 과연 2019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얼마만큼 세금 부담의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도록 하시죠. 자, 공시가격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산출해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도 부과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거 있죠. 건강보험료 산정이라든지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어떤 산정 같은 것들을 이거를 바탕으로 하게 돼 있어요. 2020년 공시가격을 뽑으려면 2019년 말 시세 곱하기를 해요. 곱하기를 하는데 2019년에 현실화율을 알파를 더해서 곱해준다고 공식을 딱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배포를 해요. 근데 2019년 현실화율이 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공시가격이 있어요. 그럼 말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몇 프로인지 그게 현실화율이에요. 말시세를 제가 한 10억으로 잡을게요. 예를 들어서 10억. 그리고 19년도 공시가격을 제가 6억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시세 10억을 제가 100으로 잡으면 100%로 잡으면 6억은 몇 프로죠? 60%가 되는 거죠. 60%가. 이 경우 현실화율은 60%라는 뜻이에요. 60%. 이게 현실화율이에요. 만약에 얘가 7억이면 얘는 70%죠. 그럼 만약에 얘가 5억 5천이다. 그럼 얘는 55%인 거예요. 55%.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 이해되셨으니까 이 알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알파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목은 목표 현실화율 빼기 이전, 그러니까 전년도죠. 전년도. 이전하면 전년도 현실화율 이걸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리고 더하기죠. 더하기 쓰고 두 번째 항목은 뭐냐. 전년도 말 시세 마이너스 9억을 해요. 고가주택의 기준치인 9억을 딱 빼줘요. 그래서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줘요. 이래서 결정을 합니다. 알파를. 복잡하죠, 좀. 복잡해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얘의 2019년도 공시가격이 얘가 8억이에요. 8억. 그리고 2019년 말 시세가 15억 합니다. 15억.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020년 공시가격을 구하고자 할 때 시세는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현시화율이 없어. 그리고 알파도 우리가 구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 두 개를 다 구할 겁니다. 자, 현실화율은 어떻게 되냐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몇 프로냐 합니다. 시세를 15억. 이거는 비례식인데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이거 어른들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특히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100%로 둔 거지. 15억을 내가 100%로 두면 8억은 몇 프로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공식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운 거. X는 어떻게 나와요? X는 8억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죠. X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한 53% 나오네요. 53%. 그죠? 53%인 거예요. 53%. 15억을 100%로 잡으면 8억은 53%라는 뜻입니다. 즉 얘가 현실화율이 되는 거예요.
자, 구했습니다. 53%로. 알파가 목표, 우리 분모에 2가 들어가죠. 목표 현실화율이 있습니다. 근데 15억은 목표 현실화율이 75%예요. 75%. 그죠? 빼기 실제 현실화율 된 거. 그죠? 53%. 53%를 하고 더하기 시세 15 빼기 9억을 나누기 2를 해요. 얘가 알파예요. 얘가 알파. 엄청 복잡하죠. 얘가 알파라서 75 빼기 53을 하면 22네. 그럼 나누기 2 하니까 11%, 11%. 그죠? 얘는 15 빼기 9니까 6이죠. 나누기 2 하면 3%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그냥 더하면 안 돼요. 상한선이 있었어. 그러면 이 구간의 상한선은 5%가 상한선이야. 그래서 3%는 5%보다 자꾸 상한선에 들어가니까 3% 그대로 가는데 이 11%는 어떻게 됩니까? 11%는 5%를 넘어섰죠. 상한선 5%만 채택이 되는 거예요. 11이 아니라. 그래서 5% 더하기 3% 해서 8%. 그죠? 8%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8%가. 그럼 53 더하기 8은 어떻게 됩니까? 61%. 그래서 이번에 공시 가격은 현실화율이 이제 61%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5 곱하기. 자, 61%가 들어가 주면 어떻게 되죠? 61%가 들어가면 0.61이죠? 그럼 9억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이게 이제 2020년 공시 가격이 되는 거예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에. 작년에는 공시 가격이 8억이었습니다. 8억. 이 주인분이 8억이었는데 올해 들어가시면은 약 9억 1,500이 되세요. 이제는 9억을 초과하셨어. 1,500만 원을. 그죠? 9억을 초과했으니까 이제 공시 가격이 9억을 초과했으니 올해부터는 종이 한 장이 날라오죠, 집으로. 그게 뭐냐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딱 날라옵니다. 이런 위치에 이제 다다르셨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 예제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관심 많죠. 현대아파트 10차, 10차의 물건을 가지고 제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시 가격이 약 22억 정도 돼요. 22억. 그리고 2019년 말 시세가 한 37억 됩니다. 37억. 물론 고층과 저층, 중층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도 그런 층수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써있죠. 2020년 공시 가격. 그래서 19년 말시세가 37억이야. 37억 곱하기 현실화율. 자, 현실화율을 알려면 어떻게 알죠? 37이 100%일 때 22억은 X죠. 그럼 두 개 곱해서 37하면 X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자, 2200 나누기 37하면 네, 59%. 자, 현실화율 됐고. 현실화율 플러스 알파는 두 개가 나눠지죠. 이 목표가 37억이면 30억을 넘었기 때문에 80% 빼기 59 더하기 하나는 가격이 37억이면 37억 빼기 9 해서 11이면 5.5네. 11이면 5.5. 5.5고 얘는 37에서 9 빼니까 28, 14. 그런데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 이렇게 막 올리지를 못하고 상한선이 6%고 얘는 포인트 6이야. 그래서 6%인데 6% 밑에 있으니까 5.5는 다 써요. 그대로. 플러스 14는 상한선이 6의 포인트가 6이기 때문에 6만 쓸 수 있어. 최대치 6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더하면 1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알파가 돼서 그죠? 알파가 돼서 11.5하고 59랑 더하면 어떻게 되죠? 70.5 나오네. 70.5. 맞죠? 70.5. 그러니까 금년도의 공시 가격은 70.5가 현실화율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를 곱해야지 되는 거예요. 얘를 곱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세, 내 시세가 37억이었죠. 37억 곱하기 70.5면 0.705 곱하면 어떻게 나오죠? 예, 26억 나옵니다. 26억. 이게 2020년 예상 공시 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19년도 공시 가격이 22억이었어요. 22억. 그럼 22억에서 갭 차이가 어떻게? 4억. 4억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공시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집주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기존에 월세가 있으면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그 월세를 또 상승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과연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종부세를 예로 들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상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는 작년에는 8억이어서
종부세 부과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올해 9억이 초과됩니다. 1,500만 원 초과가 돼요. 그래서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한 8만 원 조금 넘습니다. 8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종부세로. 이제 8만 원이 시작이죠. 이 집주인분한테는 8만 원 시작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집값이 계속 상승이 되면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압구정 현대 10차를. 작년에 공시 가격이 22억이었어요. 22억일 때 865만 원의 종부세가 부담이 됐습니다. 지금은 올해는 예상되는 공시가격이 26억이에요. 그럼 26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얼마나 차이가 크게 변하는지. 세금이 부과될 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공식 자체는 이렇게 돼요. 공시가격 빼기 공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1가구 1주택 경우에는 9억. 그리고 다주택 경우에는 6억을 뺍니다. 6억을. 근데 예시는 1가구 1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9억을 뺍니다. 9억을 뺀 것에 하나를 더 곱해요. 이게 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85%, 0.85를 곱했는데 순차적으로 매년 5%씩 올려서 1을 맞는다고 그랬어요. 1, 100%죠. 그래서 올해는 90%입니다. 그래서 0.9를 곱해요. 그럼 한번 곱해 볼게요. 자, 공시 가격이 뭐예요? 26억. 26억 빼기 9억. 그죠? 곱하기 0.9. 자, 15억 3천이 나왔습니다. 15억 3천이. 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10억 3천. 그러면 여기다 뭐를 한다고요? 곱하기 세율을 해야 돼. 근데 이 15억 3천이 과세 구간이 쫙 있어요. 그래서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요. 이 구간에서 세율이 1.6%입니다. 1.6%. 1.6은 그냥 1.6 곱하면 안 되고 0.016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15억 3천 곱하기 0.016을 하면 2,448만 원이 나와요. 8만 원. 여기에 누진공제가 또 있어요. 이게 약 780만 원 정도를 빼줘야 돼요. 8, 4, 6, 그죠? 그 다음에 3에서 4니까 6이고 1668만 원이 나오네요. 아까 우리가 적어놨었죠. 작년도 보유세가 865만 원인데 야, 거의 더블로 올해 뜨는 거예요. 더블로.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종합부동산세만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재산세라든지 건강보험료 등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더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비단 이러한 문제는 집주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임차인에게도 뭐 반전세 중에 월세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오리지널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면서 더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3월 말에 이 공시 가격의 예전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의견을 수렴하겠죠. 그래서 뭐 수정될 부분 수정하고 다 해서 완전히 만든 다음에 4월 말경에 이제 결정된 공시 가격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꼭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보시면서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까지 꼭 눌러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